만약 60세가 넘었고 밤에 하룻밤에 한 번 이상 소변을 보러 깨거나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소변 줄기가 시작되기를 영원처럼 기다리는 것 같다면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속에서 더 깊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전립선 전문의로서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길러온 조용하고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전립선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관리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을 인식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균형을 되찾고 압력을 완화하며 편안함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전립선 비대에 기여하는 3가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다른 면에서는 건강한 남성들에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면 비뇨기계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유발하며 서서히 전립선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습관들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는 불편함, 급박함, 또는 방광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느낌에 지쳐 있다면 이번 회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증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할 능력이 충분하며 특히 손상을 일으키는 일상적인 자극권들을 제거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 모두가 특히 바쁘거나 이동 중이거나 끔찍한 공중 화장실을 피할 때 거의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몇 분 더 참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 오랫동안 참았다가 소변을 보게 되면 방광뿐만 아니라 전립선 전체 영역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기저부에 위치합니다. 전립선은 몸 밖으로 소변을 운반하는 관인 요도를 부드럽고 유연한 칼라처럼 감쌉니다. 이제 그 관이 고리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고리가 부어 있거나 꽉 조여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장거리 운전 중이거나 영화를 보거나 심부름을 마칠 때 등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팽창하며 전립선으로 압력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것은 이미 민감한 스펀지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방광을 더 많이 늘릴수록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립선 조직을 더 많이 밀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압력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때 유연했던 전립선은 자극을 받고 조직이 두꺼워지며 부종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많은 남성에게 조용히 전립선 비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거나 적절한 순간 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배뇨를 지연하면 종종 방광 출구 폐색이라는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는 방광이 가득 차서 비울 준비가 되었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 소변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경직되었기 때문에 방광 근육은 좁은 통로를 통해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 더 참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몸에게는 그것이 마치 매일 풍선을 1개 이상으로 늘리고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방광과 전립선의 구조, 탄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풍선과는 달리 여러분의 방광과 전립선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적응하며
항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요의가 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참는 습관이 있다면 그 패턴을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필요를 느낄 때 가고 응급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방광의 신호에 더 일찍 반응하면 압력이 완화되고 비뇨기계가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에서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어 전립선이 진정되고 치유되며 정상 크기로 돌아갈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처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변비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장이 굳은 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특히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으로 인해 그 압력은 전립선 뒤쪽을 직접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스펀지에 벽돌이 매일 기대어 있는 것처럼 지속적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은 전립선 조직에 스트레스를 주고 혈액순환을 제한하며 신경을 자극하고 낮은 수준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대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립선을 포함한 주변 구조로 퍼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만성염증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알고 있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변비는 몸의 내부 화학작용을 방해합니다. 변이 몸 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 소화 시스템 기능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인 장내세균을 교란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을 포함하여 몸 전체에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현대 식단, 특히 노년층의 식단은 종종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하고 섬유질이 부족하며 가공식품, 치즈, 붉은 고기로 채워져 있고 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선택들은 소화를 늦추고 변을 마르게 하며 때로는 즉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기적인 문제가 되면 전립선은 그 불균형의 결과를 느낍니다. 가끔의 더부룩함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압력을 생성하고 그 압력은 전립선을 염증시킵니다. 염증이 시작되면 부종이 악화되고 부종은 훨씬 더 심각한 배뇨 증상을 유발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배변하지 않거나 변이 딱딱하고 건조하거나 힘을 주어야 한다면 전립선이 그 불균형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의 진정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섬유질 섭취를 서서히 늘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리된 채소, 건자두와 배 같은 과일, 귀리 같은 통곡물, 그리고 치아씨나 가른 아마씨 같은 간단한 소화 보조제를 더 많이 추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전립선에 가해지는 내부 압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장이 자유롭고 완전히 움직일 때 전립선은 마침내 그럴 만한 휴식을 얻게 됩니다. 분비는 복도를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더 잘 흐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이 느려지고 편안함이 활동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 습관은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식을 취하든 차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 있든 휴대폰을 스크롤하든 좋아하는 의자에서 책을 읽든 몇 시간이 부지불식간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느새 몸이 너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방광, 대장, 전립선이 모두 위치하는 골반 부위는 미묘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야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혈액순환과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으면 그 부위가 정체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자유롭게 흐르지 않으며 림프 배출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몸이 독소와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폐물은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전립선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전립선은 부드럽고 섬세한 샘으로 지속적인 정체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살아있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혈액순환이 제한되면 전립선은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며 자극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 부족은 전립선 비대로 이어지는 느리고 조용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매일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움직임을 포함시키지 않는 남성들은 골반 긴장,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 그리고 결국 전립선 비대증을 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종종 불편함, 급박함, 또는 수면 방해가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틈새 운동시라고 부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작고 간단한 부드러운 활동의 짧은 순간들로 혈액순환을 깨우고 골반 부위가 여전히 살아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합니다. 조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30에서 40분마다 일어서서 방을 가로질러 걷거나 다리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몇 차례 심호흡을 하거나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만으로도 몸의 그 부분을 활력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스펀지처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짜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스펀지가 부드럽고 신선하며 영양을 잘 공급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핵심을 활기차고 살아있으며 반응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편안함, 에너지, 삶의 질을 조용히 형성하는 숨겨진 부분들을 말입니다. 매 시간 몇 분 동안 의식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립선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전립선 비대에 서서히 기여하는 3가지 조용한 일상 습관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 섬유질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큰 소리 없이 스며들고 수년 동안 불편함, 급박함, 좌절감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개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상적인 선택이 전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면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이러한 핵심 행동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개선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며 더 강한 소변 줄기를 되찾고 자신의 몸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좌절감, 불편함, 또는 심지어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전립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이 당신을 돌보려고 노력해왔던 것처럼 당신이 그것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친구와 공유하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가장 작은 지식에서 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